안녕하십니까, 최일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요, 지난 17강에 있던 자료를 이용을 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탕화면 한글 2010 버전을 실행시킬까요?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은 페이지 설정이죠. F7번 키를 눌러서 편집 용지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쪽과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 영역은 전부 다 10mm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왼쪽 여백은 11mm, 오른쪽 여백은 11mm, 제보는 0mm 처리하셔야 되고요. 자, 용지는 A4 용지로 세로 방향으로 제대로 되어진지 확인하고 설정 버튼 누르고 빠져나옵니다. 자, 그럼 기능평가 1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스타일 기능을 적용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스타일 이름은 에디션, 그리고 문단 모양, 첫 줄 들여쓰기 10포인트,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 그리고 글자 모양은 글꼴은 한글 영문, 한글은 도둠, 영문은 궁서, 그리고 크기는 10포인트, 장평은 95, 자가는 5%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스타일을 처리하기 이전에 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3개의 페이지로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페이지 번호도 붙여 보겠습니다. 자, 우리 평가 문제가 총 5문제가 있고요. 1번 찍고 엔터, 하나 둘 셋 넷 5개 엔터를 찍고 2번 찍고 하나 둘, 그리고 쪽 탭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쪽 탭으로 구역을 우리가 나누어 주셔야 되는데 페이지 구역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구역 나누기를 클릭해서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3번 점 찍고 하나 둘 셋 넷 5, 다시 4번 점 찍고 하나 둘,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로 나누어 줄 때 쪽 페이지에서 구역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 개의 구역이 나누어졌죠. 자, 아래쪽에 상태 표시를 보면 가운데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졌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 비어 있는 영역에 가서 커서를 위치시키시고, 자, 스타일을 적용시키면 될 텐데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영문 2줄, 한글 2줄.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입력된 내용을 가지고 블럭을 씌워 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스타일 처리하기 위해서는 F6번 단축 키를 사용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F6번 키를 눌러서 스타일 대화창을 열고요. 아래쪽 하단에 더하기 버튼을 이용을 해서 스타일 추가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시작할까요? 스타일 추가 대화창이 나타나면 새 스타일 이름을 addition이라고 적어볼까요? 한글로 썼네요. 자, 에디션. 그리고 자,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 대화창을 열어서 문단 모양 그리고 글자 모양을 처리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단 모양부터 처리해 볼까요? 클릭해서 여시면, 자, 첫 줄 들여서기를 10포인트 진행시키고 문단 아래 간격을 10포인트 진행해 달라 했어요. 그래서 첫 줄 오른쪽에 여백의 오른쪽 첫 줄에 보면 들여서기 진행을 하고 기본값 10포인트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문단 아래의 간격을 10포인트 값으로 간격에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10포인트 적용을 하세요. 그리고 설정 버튼 누르면 문단 처리는 끝이고요. 문단 모양 대화창 오른쪽에 글자 모양 버튼 보이죠? 클릭해서 글자 모양 대화창을 여십니다. 자, 언어에서 지금 한글 그리고 영문 두 개의 글꼴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글 클릭을 해서 도둠 서체로 진행을 하고, 영문에서 다시 궁서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장평은 95% 그리고 자가는
5%를 지정을 해서 장평은 좀 줄이고 자간은 좀 넓혀 주셔야 되겠네요. 설정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스타일을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추가 진행을 하면 Additio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스타일 목록에 추가가 되어진 것을 확인하고요. 현재 Addition이라는 스타일을 선택을 한 후에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하면 조건 처리가 만족되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비어있는 아래 2번 커서를 위치시키시고요. 2번 문제에 대한 출력 형태와 같은 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의 모양은 2번 문제에서 표는 지금까지 5, 행, 6, 10이 아닌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단축키 Ctrl N T 사용해서 표 만들기를 줄수는 5개, 열수는 칸수죠. 6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 값 그대로 지정을 하시고 글자처럼 취급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클릭. 자, 저는 보기에서 조판부를 없애겠습니다. 자, 내용을 입력을 할까요? 자, 첫 번째 내용부터 구분 탭키 2015년 탭키 2016년 2017년 탭키 누르고 2018년 그리고 평균이라고 하는 문자를 줬고요. 탭키에서 유아동 12.4 그 다음 17.9 19.1 20.7 값을 입력을 하고 청소년 31.6 30.6 30.3 29.3의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성인 내용을 입력하고 13.5 16.1 17.4 18.1 값을 입력을 하고 60대라고 입력을 한 후에 9.8 11.7 12.9 14.2라고 하는 값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내용이 입력이 되어졌으면 표 조건에서 표 전체는 캡션, 궁서 10포인트를 지정을 해달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정렬 진행은 문자는 가운데 그리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진행해 달라 했습니다. 자, 셀 배경색은 노란색이었고요. 자, 여기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고 캡션 기능을 사용해 달라고 했는데 평균은 소수점 2자리까지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같이 하시면 되죠. 지금 현재 커서 위치에서 F5번 하나 둘 세 번을 누르면 전체 블럭을 지정하고요. 자, 문자는 가운데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단축키 Ctrl Shift C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숫자 영역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블록을 시키고 오른쪽 정렬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Ctrl Shift Right R 진행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더 전체 블록을 지정을 한 후에 이제 표의 테두리를 지정을 할 거예요. 자, 블록 지정 후 L키를 이용해서 표 테두리를 바꿀 겁니다. L키를 누릅니다. 전체 셀 테두리 배경에서 바깥쪽 테두리를 보면 이중선이죠. 그래서 테두리 이중 실선을 처리를 하고 자, 테두리 오른쪽에 바깥쪽을 선택을 합니다. 설정. 자, 방향키 위로 지정을 한 후에 자, 아래쪽에 이중선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L키를 누르고 이중선 그리고 아래쪽 라인 이중선을 설정을 합니다. 다시 홈키를 누르고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처리를 할 수 있고요. L키를 눌러서 오른쪽에 이중선을 만들어 주죠.
자, 이중실선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 면 색깔을 지정해 줄 영역 다음과 같이 블럭을 씌우고 L키를 처리한 후에 배경 탭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색깔 면색에 가서 자, 화살표에서 오피스 선택을 해주세요. 노란색 선택을 하시고 설정하면 되고요. 지정해준 색깔 임의로 지정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노랑이라고 하는 풍선 글씨를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셀을 선택을 하면 X 표시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L키를 누르고 대각선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대각선에 오른쪽 아래로 사선, 오른쪽 위로 사선 입력을 하고 설정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되셨나요? 자, 평균 영역에서 전체 이와 같이 블럭을 씌우고 평균을 처리해 달라고 했죠. 자, 평균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컨트롤 Shift Average A를 입력을 하시면 평균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단축키를 처리를 하셨고요. 다시 한번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블록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컨트롤 Shift Average, 컨트롤 Shift A 처리하시면 됩니다. 합계는요, 컨트롤 Shift Sum S를 처리하시면 되죠. 자, 기본값으로 지금 소수점 아래 두 자리가 처리되어 있군요. 그래서 그 현재 상태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식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안에 내용을 표 조건을 이제 처리 안 된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표 전체에 대해서 표와 안에 있는 내용 문자는 궁서체로 지정을 해달라고 10포인트 지정해달라고 했네요. 전체 블록을 씌워서 Alt L키를 누릅니다. 글꼴을 궁서로 바꾸어주고 글자의 크기를 10포인트 지정해달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뭐 처리해달라는 건 없죠. 설정하고 빠져나오시고요. 캡션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죠. 마우스 우측 자, 캡션 표 테두리를 선택을 하면 표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지고 P키를 눌러볼까요? 여백 캡션 탭을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캡션은 위쪽 방향 설치 위쪽이죠. 위쪽 지금 위에 있으니까 위쪽에 설정하고 빠져나가면 표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캡션이 지정이 되고 번호 넣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라고 하는 내용의 캡션을 쓰겠습니다. 단위 한 칸 띄우고 퍼센트 이렇게 입력하죠. 자, 연도별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내용을 블럭 씌우고 Alt L 입력을 한 후에 글꼴을 궁서로 바꿔 주시고요. 기준 크기가 10포인트가 되어졌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오른쪽으로 정렬을 해 주셔야 되죠. 컨트롤 Shift R. 자, 이와 같이 입력을 하면 자, 두 번째 문항의 표는 다음과 같이 처리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노란색 면 색깔이 있는 이 영역을 블럭을 한번 씌워 볼까요? 자, 노란색 면 색깔이 있는 영역을 블록을 씌우면 해당하는 영역은 우리가
차트를 처리해 주셔야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차트 조건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연도별 유아동 청소년 성인의 값만 이용을 해달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자 대체로 이 면 색깔이 지정되어져 있는 이 영역을 우리가 차트로 처리해 달라라고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ITQ 시험에서는요. 그래서 자, 연도별 2015년, 16년, 17년, 18년까지죠. 그리고 자, 유아동, 청소년, 성인의 값만 처리해 달라고 첫 번째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해당되는 영역에 대해서 차트를 구성을 하면 될 거고요. 종류는 묶은 가로 막대형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제목과 제목 이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축가, 법례는 뭐 출력 형태의 내용과 동일하게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묶은 가로 막대형으로 차트를 만들어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측 클릭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차트 만들기 클릭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지금 위로 올라갔는데요. 자, 차트에 오른쪽 조절점을 이용을 해서 표 사이즈만큼 차트의 크기를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자, 차트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절점 8개가 선택이 개체죠. 그러니까 조절점이 8개가 앞으로 올라와져 있는 상태, 우리는 개체가 선택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차트를 설정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개체예요, 개체. 그래서 차트를 온전히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차트에서 2번 클릭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2번 클릭하면 조절점이 뒤로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마우스 우측 클릭을 진행을 하면 차트에 대한 팝업 창이 나타나겠죠. 밑에 두 번째 팝업, 밑에 두 번째 차트 마법사 버튼을 클릭을 해서 우리가 차트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막대형 1단계는 지금 차트 이름은 가로막대, 차트 종류는 묶은 가로막대형이죠. 그래서 차트 종류를 가로막대형을 선택을 하고요. 자, 묶은 가로막대형이 선택이 되어졌는지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단계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법례가 지금 2015년, 16년, 17년, 18년이라고 하는 연도가 법례로 와야 되는데 지금은 아동, 청소년, 성인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지금 잘못 왔죠. 그래서 방향이 행방향이 아니라 열방향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연도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차트를 살펴보면 하단에 단위 땡땡 %라고 하는 축 제목이 있죠. 현재 이 축이 기준이 지금 축이 아까 행과 열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축을 우리가 현재 보기에는 Y축, X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처리를 해주시는 것은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Y축에 단위 땡땡 %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주의하셔야 되고요. 확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처리하면 기본적으로 출력 형태와 어느 정도 유사하게 만들어졌죠. 자, 그럼 제목에 연도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라고 하는 제목에 가서 더블 클릭합니다. 제목 모양에 가서 아래쪽에 선 모양을 좀 바꿔주셔야 되고요. 선 모양은 한 줄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림자 처리를 해 주십니다. 자, 그림자의 위치는 2포인트로 지정해 주셔야 되죠. 자, 차트 조건 두 번째 보면 제목은 도둠 진하게, 그리고 12포인트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는 손 모양을 한 줄로 그림자 2포인트라고 지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굵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자, 글자 탭을 눌러서 글자 석송에서 지금 글꼴은 어떤 걸 해달라 했죠? 도둠. 그래서 글꼴은 도움 서체로 글자의 크기는 12포인트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속성은 굵게 처리해달라 했죠.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설정하시면 되겠군요. 설정 버튼 클릭하고 빠져나옵니다. 자, 그 외에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글자들은 도둠의 보통의 10포인트를 진행해 달라고 했고요. 우선 범례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범례 더블 클릭하면 자, 범례에 대해서 선 모양이 있어요. 테두리가 지정되어져 있고요. 한 줄로 라고 하는 테두리가 있고요. 그리고 글자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글꼴은 다시 지정할게요. 자, 글꼴은 도둠 서체의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배경에 가서 손 모양은 한 줄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설정하고 빠져나오시고요. 자, 유화동에 가서 유화동 글자를 더블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글자에 가서 도움을 선택을 하고 크기는 10포인트 처리합니다. 설정하고 넣으시고요. 아래쪽에 0부터 숫자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죠? 숫자를 더블 클릭해서 글자를 도움으로 바꿉니다. 크기는 10포인트 지정을 해주시고요. 설정하고 넣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단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험초롬이 아니라 도움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포인트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꼴에 대한 제목 이외의 전체에 대한 글꼴을 전부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범례를 살펴보면 범례의 사이즈가 조금 달라요. 그쵸? 그래서 이 범례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만들도록 할게요. 위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변경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지금 변경해야 될 내용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출력 형태 그대로 지금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기능평가 2 3번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아래에 번호 1번을 기입을 하고 한 칸 뚝 띄우고 탭키를 하나, 둘, 세 번 누르고 가로 열고 2번 처리하겠습니다. 자, 1번 옆에 빈칸에 커서를 위치시키고요. 수식 편집기를 이용을 해서 출력 형태와 같은 수식을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자, 입력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개체 그룹에 보면 글맵시 오른쪽에 수식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네, 그래서 수식 편집기를 열어주시고요. 자, 먼저 M 입력을 한 후에 등호 그리고 분수를 처리해 주셔야 되죠.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분수 값을 가지고 오고요.
로마자를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P키를 입력을 합니다. 방향키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대문자 K를 입력을 하고 메뉴에서 두 번째 아래 첨자를 이용을 해서 A를 입력을 합니다. 방향키 오른쪽을 이용을 해서 커서를 오른쪽에 위치시키고 등호를 입력한 후에 다시 분수를 처리할게요. 네 번째. 자, 커서는 이제 분수의 위쪽에 있네요. 자, 로마자 그리스 대문자로 가서 네 번째 시타로 갑니다. 영문 T를 입력을 한 후에 아래 첨자 입력을 하고 B 그리고 방향키 아래쪽을 이용을 해서 대문자 K 그리고 아래 첨자를 다시 한번 사용을 할게요. 자, B 소문자 입력을 한 뒤에 방향키 오른쪽으로 두 번 등호를 하고 다시 분수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 대문자로 입력을 하고 T 그리고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F를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방향키 아래쪽을 입력을 하고 K 아래 첨자 그리고 F 이용을 해서 자 빠져나가시면 다음과 같이 수식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자, 2번에 가서 다시 수식 편집기를 사용을 하죠. Ctrl NM 해서 수식 편집기를 가지고 오시고요. F 등호. 자, 이번에는 루트 기호가 보이는군요. 그래서 메뉴에서 분수 오른쪽에 가면 근호가 보이죠. 그래서 근호를 클릭을 해서 근호를 만들어내고 자 안쪽 근호에 분수를 처리하시고요. 이 연산자 곱하기를 입력을 한 후에 1.6 다시 연산자 곱하기를 입력을 하시고요. 자, 위첨자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첨자를 하기 전에 숫자 10을 먼저 주셔야 되죠. 그리고 위첨자에 마이너스 19 그리고 방향키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고 9.1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되겠군요. 10 위첨자 마이너스 31 입력을 합니다. 방향키 오른쪽으로 두 번 이동을 하고 등호 5.9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을 해 주시고요. 자, 5.9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을 하고 10 그리고 위에 위첨자 5 입력을 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죠. 수식 편집기 사용이었습니다. 자, 4번 도형 그리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